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충전 드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충전 드릴은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일반 드릴 드라이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드릴 드라이버가 똑같이 생겼는데 이 안에 햄머 기능이 장착된 햄머 드릴 드라이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모양으로 생긴 임팩트 드라이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 나뉠 수가 있는데요. 뭐 크게 상황에 따라 용도를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그냥 드릴 드라이버는 우선 운동 방향이 회전만 합니다. 회전만, 별도의 다른 작용을 하지 않고 회전만 하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는 용도는 뭐 목재나 철재나 뭐 이런 것들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구멍을 뚫는 정도로. 그리고 물론 뭐 가정에서도 뭐 이 드릴 드라이버가 있으면은 물론 뭐 간단한 뭐 목재 정도의 피스를 받거나 볼트를 체결하는 것 정도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모양의 햄머 기능이 있는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목재와 철재, 뭐 아크릴, 뭐 알루미늄 이 정도를 떠나서 콘크리트까지 이제 구멍을 타공을 할 수 있는,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기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우선 그냥 일반 드릴 드라이버는 회전만 하기 때문에 목재나 철재, 아크릴 뭐 요 정도에만 이제 구멍을 내는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햄머 기능이 추가된 햄머 드릴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 소재까지 구멍을 뚫을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임팩이란 말은 이 운동이 회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전을 하면서 만약에 이 160N, 뭐 몇 뉴턴 이상의 힘이 가해질 때까지는 이 회전이 이제 옆으로 힘이 붙인다 싶으시면 옆으로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옆으로. 회전을 하면서 회전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회전에 타격을 주면서 죽을 때까지 돌아요.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드릴 같은 경우에는 힘이 붙이면은 그냥 서버리거든요. 서버리는데 이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타격을 주면서 계속 돌아요. 계속 돌기 때문에 주된 사용 용도는 아무래도 비계 파이프라 그러죠. 속칭 아시바 파이프, 뭐 볼트를 체결할 때 혹은 풀 때, 그리고 일반적으로 볼트를 체결할 때, 풀 때, 또한 이제 뭐 목재, 단단한 목재 같은 경우에다가 긴 스크류 피스를 넣을 때나, 아니면 철제 작업을 할 때, 철제에다가 직결 피스를 넣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힘이 좀 이게 있는 편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피스 작업 하시는 거, 볼트, 너트 체결 조일 때, 그때 많이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햄머 드릴 드라이버, 특히 햄머 드릴 드라이버와 임팩트 드라이버의 운동의 차이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햄머 기능이라는 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햄머 기능이라는 거는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망치처럼 따다다다다다다다 치면서 파쇄를 시키면서 회전을 하는 작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임팩트 드라이버는 이 햄머와 임팩을 착각하시면 안 되는데, 햄머는 앞으로 망치처럼 따다다다다다 때리면서 작용을 하는 것을 햄머 기능이라고 하고요. 이 임팩트 기능은 망치처럼이 아니라 옆으로 횡으로 타격을 따다다다다다 주면서 이제 안 돌아가는 것을 좀 더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딱 치면서 횡으로 이제 타격을 가해가지고 뭐 회전을 시켜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제 충전 드릴 구매하실 때 가셔서 정확한 자기 용도, 내가 콘크리트에 작업을 하셔야 되면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달라 그러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가 피스나 볼트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하신다 그러면 임팩트 드라이버를 달라고 하셔야 돼요. 물론 뭐 이거 두 개 다 이제 혼용적으로 사용하시는 뭐 방법들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추후에 이 드릴의 활용편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구매를 하실 때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정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임팩트 드라이버보다는 개인적으로 그냥 일반 드릴 드라이버 혹은 햄머 드릴 드라이버를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다목적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구멍도 뚫으실 수 있고, 목재나 뭐 그냥 간단한 소재에서는 피스도 박으실 수 있고, 볼트 너트도 풀 수 있고. 하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지금 촉이, 그죠? 모양이 촉이 이런 척으로 잡히는 게 아니라 원터치 타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비트만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이것도 변화는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그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일반 가정에서는 임팩트 드라이버보다는 드릴 드라이버가 활용성이 더 높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드릴 중에서 드릴의 기본적인 활용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릴의 기본적인 활용, 드릴로 과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드릴이 준비해 놨고요. 드릴.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드릴 드라이버예요. 햄머 기능이 없는 드릴 드라이버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다. 그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임팩트 타입이랑 햄머 드릴의 차이점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햄머 드릴에 대해서는 제가 2번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임팩트 타입이 과연 어떤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지 제가 그거를 한번 실제 시연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따다다다닥 치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돈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피스를 가지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목재에다가 피스를 박을 때 일반 드릴 같은 경우는 가다가 힘이 받치면 씁니다.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보시죠. 따다다다닥. 따다다다닥 돌면서 계속 죽을 때까지 도니까 그런 식으로 회전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요거는 지난 시간에 대한 연장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아무튼 오늘 저희가 주제로 알아볼 내용은 일단 길입니다. 드릴.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시는 드릴 길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선 길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재를 뚫을 수 있는 목공 드릴, 그리고 철재를 뚫을 수 있는 철제용 드릴, 그리고 콘크리트를 뚫을 수 있는 콘크리트용 드릴, 이렇게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뉘고요. 세분해서 목공 드릴을 보여드리면, 목공 드릴 같은 경우는 이런 타입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타입이 있고요. 또 하나의 목공 드릴은 보링 비트라고도 하는데요. 보링 비트 혹은 나비 드릴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양으로 목재에 구멍을 뚫는 드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철제용 드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세트를 하나 가져 나왔습니다. 세트를.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철제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철제용 드릴입니다. 이 철제용 드릴이 있고요. 이렇게 크게. 그리고 콘크리트 드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콘크리트용 드릴은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용 드릴입니다. 하나하나 보시면서 각각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재용 드릴에는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목재용 드릴은 길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한정을 두고 있지는 않고요. 길이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니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 목재용 드릴을 앞쪽을 잘 보시면은 피스같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목재용 드릴은 피스같이 되어 있고, 이 홈이 되게 넓어요. 되게 넓게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앞모양이 이렇게 뾰족하게 피스같이 되어 있는 이유는, 우선 제가 원하는 포인트에 점을 찍어 놓고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구멍을 내서 타공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앞부분이 뭉툭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드릴을 미시면서 약간 밀려 들어가면 원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 구멍이 뚫릴 수 있겠죠.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 센터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센터 포인트 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피스처럼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물려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곧 이 큰 부분, 자기가 원하는 미리수가 되겠죠. 이 큰 부분이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목재에 구멍을 뚫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홈이 넓은 이유는 목재다 보니까 톱밥이 많이 나오죠. 톱밥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끼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끼일 때 좀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라고, 이쪽 부분에 이제 톱밥이 끼일 수 있는 양을 많이 이격을 두어서 아무래도 작업하시기 좀 편하게 만들어 둔 것 같아요. 이걸 만들 때. 그리고 또 하나, 목재를 뚫을 수 있는, 제가 아까 나비드릴이라고 했습니다. 나비드릴. 이 나비드릴 같은 경우도 목재에 구멍을 뚫는 거는 똑같아요. 용도는 같으나, 이제 어찌 보면 방식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아까 이 드릴의 이제 단점이, 제가 아까 단점을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단점은 파고 들어가는 거는 잘 파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톱밥이 많이 끼기 때문에 일정 이상 여기 톱밥이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들어가지가 않게 돼요. 그러면 다시 빼가지고 톱밥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야 되는 이런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보링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런 불편함은 없이, 왜냐면 이 통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니까.
예, 이것도 모양 또한 역시 앞에는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센터를 맞추시라고 뾰족하게 돼서 그냥 이대로 파고 들어가요. 이거의 단점은, 이 보링비트 나비 드릴의 단점은 연한 나무에 구멍을 냈을 시에는 뒷부분, 그러니까는 뚫고 들어가는 부분 말고 빠져나오는 마지막 뒷부분에 목재가 약간의 파손 위험이 있으니까 그 점은 양지를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재 드릴은 요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드릴.